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뭐 보수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뭐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쇼핑하듯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재명한테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본인은 뭐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인처럼 패문부재라든지 이사불명이라든지 이거는 진짜 말도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재판을 받지 않겠다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뭐 28일인가요? 24일인가요? 그 정도 가까이를 단식 투쟁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난 뒤에 초록병원인지 녹색병원인지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치료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당초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항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항변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고 이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도저히 비민주적이고 비사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논란을 만드는 것이죠? 원래 내란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이 수사 못하죠. 왜? 민주당이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시켰기 때문에 내란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못합니다.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법원에다가 압수영장을 발부를 받든지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할 법한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왜 수사하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된 것도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를 갖다가 예외로 한 거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 판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뭐를 적용시킬지 뭐를 적용을 안 시킬지 이거 적용시키는 거는 천받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그거는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죠. 왜? 법 자체를 뺄지 법 자체를 추가시킬지 이거는 누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이거든요. 입법부가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거나 빼는 것이고 수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역할이지 판사가 입법부로 빙의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뺄지 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발부된 영장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어떻게 한 겁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장이 집행이 되는 게 늦춰져야지 그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뭐라고 밝혔냐? 뭐 지 마음대로 그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110조랑 111조 예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 자기 생각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뒷단에다가 뭐라고 말을 붙여놨냐? 그러나 대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대법원의 결정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3심 제도뿐만 아니라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의 기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1차로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각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다시금 이거를 재심의를 받을 수 있고 재심의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발부가 그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하고 영장이 발부가 된 거 그거는 불법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집행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이게 도대체 왜 법치에서 어긋난 발언이죠.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억지로 무슨 뭐 경찰을 동원하고 뭐 그제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공수대까지 막 동원하고 대테러 무슨 뭐 진압작전 뭐 이런 거를 막 펼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너무 과하게 이거를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고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이렇게나 극성맞게 하는지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오는데 이해가 너무나 잘 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켜가지고 조기 대선을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속셈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 깨닫고 있다 보니까 시국이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리 걸음,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소장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막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김영헌 공소장으로 본 12.3 내란의 전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컷뉴스나 뭐 많은 이제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그리고 공소장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최상목 등 계엄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그러니까 모든 사실상 언론들이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저 말을 큰 따옴표 해가지고 강조 표시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언론들을 쭉 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김영헌의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이었다. 많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이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윤석열의 의지로 이거를 갖다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공소장에서 다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저희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이유로 반대를 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 신인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들은 요 지금 세 가지를 읽고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다 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포인트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한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거나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됐거나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됐거나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국무회의에서 명확하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바로 뭐였기 때문에 내란 방조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김영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 공소장을 보니까 명명백백하게 한덕수 총리, 당시 총리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계엄에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방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탄핵소추안 보여드릴까요? 그거 띄워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 내용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게 탄핵 사유예요. 미친 것들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탄핵 사유화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무총리인 피의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게 여러분 믿기십니까? 여당과 정부가 같이 정치를 운영해 나가겠다. 야당을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자체를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역적, 무슨 뭐 내란 당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한 총리, 한 권한대행 당신이 감히 어떻게 저 내란당이 국민의힘이랑 같이 정부를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냐? 야당이 우리랑만 같이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란당이 국민의힘이랑 같이 그거를 해? 어떻게 그런 식의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어? 그게 지금 탄핵 사유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게 지금 개미친 짓거리지. 이게 지금 파쇼지 뭐가 파쇼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 언제 고의로 회피했습니까? 언제 고의로 회피했냐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거기에다가 이제 내란 특검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안했죠. 같이 그거를 갖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기각을 시켰던 거 거부권 행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이게 지금 보면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어요. 헌재가 그러니까 1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변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보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각하를 시켜버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 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는가 동조했는가 이게 쟁점인데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이번에 김용원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공모 동조를 안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각하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란 동조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찌째명에 동조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헌재가 될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실토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애당초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151명을 가지고 탄핵을 시킨 것도 코미디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당장에 각하시키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